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1번 국선 변호인과 필요적 변호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OX 동그라미를 바르게 표시한 게 뭐냐 했는데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 답입니다. 5번. 예, 5번. 자, 그러면 기억번서부터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이 판례 입장의 변경이 있었죠.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되는 경우에 이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된다? 네,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로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판례 번호로 좀 알려드리자면요. 자, 검색해 보세요. 자, 2021도에 6357, 2021도에 6357. 자,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별건으로 중요한 것은 표시해 둘 것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된 거, 그죠? 자, 여기 이것도 어떻게 된다? 바로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로 본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니은번. 자, 니은번에 보시면은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의 1심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소송행위 무효죠.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여기까지 맞는 얘기야. 그죠? 항소심으로서는 이법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의 사건을 환송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 니은 지문에서는요,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야. 무효가 맞거든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이 증거조사를 한다든지 피고인 신문을 한다면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그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필요적 변호 사건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경우에 항소심, 제2심을 얘기하는 거죠. 제2심에서 1심으로, 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그냥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도 하고, 그리고 심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진술도 받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다 해. 증거조사도 하고. 그래서 여기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 원심법원의 사건을 환송한다는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죠? 1심 판결 파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원심법원의 사건을 돌려보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을 했다면 당연히 무효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항소심에서 사건이 넘어온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그 사건을 처리해야지 그렇다고 해갖고 1심 법원에서 야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니네가 이거 다시 처리해서 와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항소심에서 뭐한다? 다시 심리하고 증거조사 한다는 거 적어두십시오. 다시 한번. 자, 항소심에서 어떻게 한다? 증거조사도 다시 하고 심리도 다시 한다. 그죠? 다시 판결합니다. 그래서 자, 되셨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한번 보자고. 디귿번은 맞는 거거든요. 예, 맞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자, 디귿번 봅시다.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사실과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특별 감경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뭐가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피고인에게 어떻게 돼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리을번에 가보자고. 자, 리을번.
자, 리을 번.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지금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요. 서로 이해가 상반됐다는 거야. 피고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공소사실 중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은 A한테는 유리하나 B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죠?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됐을 때. 자, 이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 상반되는 피고인들이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요. 바로 그 특정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했단 말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법원이 위의 담당 변호사 중에서 한 명 또는 수인을 그 다른 B라는 사람의 피고인을 위해서 바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해 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서로 상반된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인데 어떻게 변호인이 같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변호인은 A가 담당해야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의 피고인이 있다면 B라는 사람의 담당 변호인이 따로 존재해야죠. 같은 법무법인에 댕기는 그죠? 변호인을 갖다가 선임하면 안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그죠? 한쪽을 인정해주면 다른 한쪽에서는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자면 화면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조금만 계셔. 요 글자 좀 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죠? 그 얘기가 갑 피고인이 있고요. 자, 을 피고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자, 조금만 자, 이렇게 보자. 자, 이 경우에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뭐야? 두 사람이 공범이야. 그죠? 그런데 어떤 공소사실을 갖다가 어떤 공소사실을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죠? 한쪽에서는 이해가 상반돼서 그죠? 만약에 어떤 공소사실 하나 인정하게 되면 갑한테는 유리하게 되고 을한테는 손해를 보는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 변호인이 각각 따로 와야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길동 법무법인이라고 봅시다. 근데 또 을도 또 길동 법무법인이야. 응? 만약에 이 경우에 조금만 계셔봐.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야 이게. 지금 두 명이 공소가 제기됐는데 갑과 을이 서로 공동피고인으로서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으로서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그런 짓을 안 했다고 발뺌을 하거나 어떤 공소사실을 하나 인정하게 되면은 갑에게는 유리하게 되고 을에게는 불리한 경우 있죠. 이것은 서로 이해가 상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예를 들어 길동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데 을에게 선정해 주는데 역시 같은 길동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상반되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다른 변호인을 데리고 와야죠.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데리고 와서 선정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위 담당 변호사 중에서 한 명을 선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인이 돼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줄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죠?
서로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은 한쪽을 인정해주면은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거야. 그죠?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변호인을 갖다가 선정해 줘야 되겠죠. 법무법인도 다르고 소속이 다른 법무법인의 소속의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번인데, 이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정으로 국선 변호인이 교체되었는데,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종전에 국선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돼 버렸습니다. 자, 이것 좀 되게 묘한 사건이 됐죠. 그죠?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없어. 귀책 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종전의 변호인 놈이 어떻게 지랄을 떨고 갔냐면은 항소 이유서를 내줘야지 소송이 계속돼서 끊김이 없는데, 이놈이 이 국선 변호인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국선 변호인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야. 그래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돼 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종전의 국선 변호인 소속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선임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지금 여러분, 이 경우에 피고인 귀책 사유가 지금 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종전 변호인 새끼가 지금 잘못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거기다 좀 적어봐.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하고 소송 기록을 접수 통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봐. 그래서 먼저 선임한 사람을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그죠? 다시 새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에게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때부터 다시 날짜를 기산하게 됩니다. 그죠? 되셨나요?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종전 국선 변호인을 어떻게 한다? 선임을 어떻게 된다? 해제해야 되겠죠. 그죠? 취소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서 그 새로운 국선 변호인에게 서류를 통지해서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해서 다시 그 새로운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날짜를 기산하게 됩니다. 되셨죠? 어쨌든 종전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전 국선 변호인의 수령일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호인이 먼저 번은 건 취소해버리고, 먼저 번 국선 변호인은 취소해버리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 새로운 변호인이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미음번도 어떻게 된다? 틀렸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과 리을만 맞고 마지막 미음번 틀렸습니다. 정답을 골라보라고 한다면은 몇 번을 골라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5번을 고르셔야 돼요. 5번. 예? 5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맞습니다. 이 문제에선.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통상 뻔하게 보던 지문들이라서 어려운 거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보기로. 근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니은번 같은 경우에,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기억번 말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봐보자고. 니은번의 필요적 변호 사건에 1심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했다는 이 사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자,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실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지켜져야지 돼요. 다 지켜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2심 법원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그 판결을 파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바로 원심 법원에서 원심 법원의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 다시 증거 조사도 하고 심리도 다시 하고, 그죠? 판결 선고를 다시 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심 법원 제1심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1심 법원 새끼들이 그러니까 쳐 죽일 놈들이죠. 그죠?
병신같이 한 거지, 한마디로 재판도.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판결이 왜 나오겠어? 그럼 또라이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냐, 그죠? 그잖아. 필요적 변호사건에 당연히 변호인이 있어야 되지. 변호인 없이 증거 조소했다는 것이 도른 판사겠죠. 이런 판사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판례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판사들 보면은 술 처먹고 와갖고 판결한 놈들도 많어. 다음날 왔는데 사건 기록을 막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뭐라 그랬었냐면, 판사님 그 기록을 읽어보기나 하고 오셨어요? 내가 그러면 말도 못하고 쭉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저한테 공부 배워서 판사 되실 분들이 있는데, 판사 되시면 술하고 끊으셔야 돼. 예, 술 먹으면 안 돼. 판사 하실 분들은, 그죠? 검사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판사 되실 분은 술하고 인연이 있으면 안 돼. 술은, 저기 할 때만 먹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재판하고 전혀 무관할 때, 그죠?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쉴 때 이럴 때나 먹어야지. 술을 먹고 와갖고 재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입에서 막 술 냄새가 나, 판사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